안녕하세요. 컴IT 조인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문제 1의 1부터 6까지의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면은요. 카테고리 판매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으로 나타내고 W이면 여성용이며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할 함수는 if와 write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write 함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요. write 함수는 문자열 함수로서요. 식은 는 write 가로 열고 문자열 컴마 숫자가 됩니다. 즉 문자열의 오른쪽에서 지정한 숫자만큼의 문자를 추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예를 보면 write의 A1셀에 있는 문자에서 오른쪽에서 여러분이 세 글자를 추출하라는 예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이 판매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이고 W이면 여성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write는요. 여기 판매 코드에 여기 첫 번째 데이터 SN-105-M 있죠? 여기에 있는 마지막 글자,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글자 M을 의미합니다. 이 M이면 남성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성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writ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함수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안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란에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함수 마법사가 요 fx를 말합니다. 요걸 클릭하시고요. 범주 선택은 모두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함수 선택란에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첫 글자 R을 한번 입력해 봅니다. 그러면 R로 시작되는 글자가 옮겨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RIGHT를 찾습니다. 여기 RIGHT, write라는 게 있죠? 클릭하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하는 란이 두 개가 나오죠. 텍스트라는 거는 문자열에 있는 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판매 코드의 첫 번째 데이터를 말하죠. B5를 클릭하시고요. 숫자는 여러분이 여기에 마지막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로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write라는 함수는 일단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ESC 나오고요. 자,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if문에 대한 함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마법사를 누르시고요. 클릭하시고 i를 찾으면 if가 나옵니다. if를 클릭하고 확인을 하는데요. if라는 거는 우리가 조건문을 말하는 건데 기본적인 식을 말하면 if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조건에 만족하는 참값이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만족하지 않은 거짓값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이 M이면 이라는 조건이 1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값은 남성용입니다. 그 다음 W이면 여러분이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한 조건의 만족값은 여성용입니다. 그 외에라는 조건이 또 들어갑니다. 그럼 요건 세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타내는 데이터는 공백이라 했는데 공백은 여러분이 큰 따옴표를 두 번을 표시하게 되면 공백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조건이 세 가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if문의 원칙은요. 나타내고자 하는 데이터 -1이 됩니다. 그러면 if가 몇 개 들어가야 되죠?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if문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 세 번째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if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write라는 함수를 복사해 놨죠?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합니다. 자, write 마지막 문자가 M이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는 하셔서 M이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하고요. M을 입력해주고 큰 따옴표를 닫아줍니다. 여기에 만족하면 남성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창값입니다. 두 번째는 나타낼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남성용을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여기 또 if 문이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근데 여기에는 거짓값이 들어가고 if라는 함수가 다시 안 들어가집니다. 그럴 때는요, if 반복되는 함수를 쓰고자 할 땐 여기 오른쪽에 보면 if라는 거 보이시죠? 이걸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if 함수가 새로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 함수는 공통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는에서 이번에는 W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여성용이 됩니다. 나머지에 대한 값은 여러분이 if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백으로만 표시해 주면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2번 하시고요. 여러분이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남성용이 보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채우기를 하시고요. 하면 여기 여러분이 지금 선이 그대로 따라온 게 보일 거예요. 그럴 땐 옆에 채우기 옵션 단추를 눌러서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된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비고라는요. 사용자 평점 5점 만점의 숫자만큼 별 문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복한 값 뒤에 5 빼기 사용자 평점이라고 되어 있죠. 사용자 평점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면 H5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식이 어떻게 되냐면 5 빼기 여러분이 H5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문자가 반복되도록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즉 여러분이 색칠된 별과 그렇지 않은 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여기는 5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색칠된 별이 5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하지만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4예요. 그러면 색칠된 별이 4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은 별, 색칠되지 않은 별이 1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색칠된 별과 색칠되지 않은 별이 결합을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라는 결합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이 결합 연산자는요, 여러분이 보통 뒤에 개를 붙여라, 원을 붙여라, 명을 붙여라, 그럴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색칠된 별과 그렇지 않은 별을 결합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식을 써볼까요? 비고란에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이 함수 마법사를 누르고요. 자, 여기서 클릭하고 한영키 누르서 R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PT라는 걸 찾게 되겠죠? 여기 있네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텍스트, 나타낼 문자는 뭐냐면 별이에요. 그럼 이 별 모양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한글 상태에서 미음자를 입력하고 한자키를 여러분이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별, 색칠된 별을 선택해 주고요. 근데 별을 얼마만큼 나타낼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용자 평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첫 번째 H5셀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결과가 보이죠? 5개가 나온다고요. 하지만 여기는 5개지만 5개가 아닌 거는 뭐라고 그랬죠? 5 빼기 사용자 평점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누르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드래그를 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마우스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다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Shift 키 누르고요. %는 7번에 있습니다.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색칠된 별이 아니고요. 색칠 안 된 거기 때문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서요. 여러분이 색칠 안 된 별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라 했죠? 5 빼기 총 평점은 5라고 되어 있어요. 5 빼기 사용자 평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자동 채우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채우기 옵션 단추를 눌러서요. 서식 없이 채우기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large, small, max, min은 아주 쉽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일 큰 값이라면 max라는 함수를 쓰면 될 건데 두 번째로 큰 판매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두 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large라는 함수 가로 열고요. 판매 금액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판매 금액의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큰 값이 뭐냐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컴마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자리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이것도 함수 마법사를 누르시고요. 한열키를 눌러서 똑같이 L을 입력합니다. 자, 그럼 large라는 게 바로 나오죠? 확인하고요. 자, 어떤 값에 대해서 두 번째로 큰 값을 했죠? 아까 판매 금액을 했죠? 그래서 이 판매 금액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K라는 거는 몇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를 입력하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5만 6천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3번까지는 여러분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식을 외우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은요. 4번. 자, 운동화 제품 개수라고 돼 있죠. count if라는 거는요. if라는 건 조건이에요. 그럼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운동화죠. 그럼 이 운동화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여러분이 여기 보면 분류해 보면 스니커즈부터 종류가 쭉 있죠. 이 범위 안에서 뭘 찾으라는 거죠? 운동화라는 걸 찾아서 총 몇 개인지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C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찾겠죠? 자, count if죠. 여기 count if를 찾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첫 번째는 뭐냐면 찾을 범위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운동화가 어디 있다 했죠? 분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스니커즈부터 여기 하단에 스니커즈까지 범위를 지정하고요. 두 번째는 조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뭘 찾을 거죠? 운동화를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바로 운동화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결과가 어떻게 해요? 3개가 있다고 나오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3이라고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구했고요. 5번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니커즈 판매 수량의 컬레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반올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올림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시고요. 이 라운드는요. 라운드 가로 열고 숫자가 있는 셀을 클릭하고요. 자릿수를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신 것처럼 자릿수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0을 입력하게 되면 정수로 표시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는 100단위. 즉 마이너스는 여러분이 100단위, 1000단위를 나타내는 거고 1, 2, 3을 입력하는 건 소수 몇째짜리까지 표시하라는 표시입니다. 요 자릿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수기 때문에 자릿수는 0이겠죠?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라운드 함수를 쓰기 전에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daverage라는 건 여러분이 데이터 함수를 말합니다. 식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daverage 함수나 dsum이나 average는 데이터베이스의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dsum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필드명을 클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건 범위의 첫 행의 제목 필드명이 있어야 하며 즉 조건 범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는요. 자 보시면 스니커즈의 판매 수량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조건은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에 분류의 스니커즈. 요게 뭐가 되냐면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d-average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클릭하시고 한영키 눌러서 D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d-average를 찾아서 클릭하시겠죠?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B4부터 어디까지 H에 C2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요거는 뭐에 대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죠? 스니커즈 판매 수량의 컬러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타낼 거는 뭐예요? 판매 수량 컬러가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아까 이야기했죠? 분류의 스니커즈. 반드시 조건을 범위 지정할 때는요. 위에 있는 필드명부터 해서 드래그를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있는 d-average부터 끝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오른쪽부터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시고요. 다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취소하시고요. 이 부분을 삭제를 안 했네요. 지우고요.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요. 여러분이 클릭하셔서 R을 입력합니다. 라운드를 찾습니다. 라운드는 반올림입니다. 라운드를 찾고요.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d-average를 구해놨죠?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합니다. 이 범위의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표시하라 했죠? 0자리, 자릿수를 0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이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61이라는 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마지막 문제 6번은요. 모든 문제에서 브이로그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브이로그업이라는 거는 찾기 함수를 말하는 건데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여러분이 어떤 값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걸 나타내게 되는데요. 식을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브이로그업 함수는요. 찾는 값, 열 번호,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떤 걸 찾을 건지를 아는 거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요 문제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판매수랑 컬러에 대해서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판매수랑 컬러를 여러분이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판매 코드, 이 값이 뭐냐면 찾는 값을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판매 코드 범위부터 해서 찾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범위를 지정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요 값을 보고 여기에 판매 코드가 되어 있으면 판매 코드부터 범위가 지정되게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판매 코드가 아니라 제품명으로 되어 있다면 제품명부터 범위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브이로그업 함수라는 게 항상 앞부분 요 부분만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누르시고요.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이 V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브이로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찾을 데이터 범위를 말하는 건데요. 판매 코드를 찾을 거기 때문에 여기 B의 5부터 여러분이 H의 CB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뭐냐면요. 다시 브이로그업 함수를 쓰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V를 눌러 브이로그업을 찾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요. 첫 번째라는 건 뭐냐면 찾을 값을 말합니다. 즉 찾을 거는 판매 코드 SN105M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위를 지정하러 되어 있는데 판매 코드를 찾을 거니까
판매 코드, 즉 B5부터 여러분이 어디까지? H의 12까지 범위를 지정하고요. 세 번째는 나타낼 열 번호입니다. 즉 여러분이 판매수랑 컬레를 나타낼 거잖아요. 그러면 범위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판매 코드부터 지정했기 때문에 1, 2, 3, 4, 5, 6, 7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판매수랑 컬러는 몇 번째죠?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 번호는 6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은 여러분이 숫자냐 문자냐에 따라 다른데요. 찾고자 하는 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문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이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문자를 찾을 때는 뒤에 값을 0을 준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확인을 누르면 값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제 1에 대한 함수에 대한 설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